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배타적인 일본 시장에서 1조 원대 수주라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더구나 일본 배터리의 자존심 파나소닉의 텃밭이었던 곳을 뚫은 것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는 테슬라 배터리 공급업체인 파나소닉이 버티고 있던 일본 최대 상용차 업체인 이스즈의 전기 트럭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1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4년간 이스즈의 주력 모델인 엘프 전기차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스즈는 일본 최대 상용차 업체로 지난해 기준 일본 시장 점유율이 33%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주력 모델인 엘프 트럭은 북미 시장에서도 캡오버형 트럭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하는 인기 모델로 한국에서도 2017년부터 출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스즈는 내년부터 엘프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해 오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트럭을 포함해 연 1만 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파나소닉은 증설에 소극적인 것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국 오창 공장에 총 7,300억 원을 투자해 4680 원통형 배터리 공장 증설을 발표했는가 하면 북미 시장에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즈의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신들의 연간 1만 대 전기차 생산 목표에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즈가 LG와 계약을 해버리자 파나소닉의 충격은 컸습니다. 더구나 원통형 배터리는 파나소닉의 주력 상품으로 지금까지 일본에서만큼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손쉽게 수주해왔는데 일본 완성차 기업이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통형 배터리는 규격이 표준화돼 있고 제조 원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용량이 작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시장성이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가 용량과 출력을 대폭 상승시킨 4680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거나 탑재를 검토하면서 원통형 배터리 시장은 다시 살아나고 있고 LG는 이스즈 전기 트럭까지 수주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텃밭에서조차 LG 에너지 솔루션에 밀리자 충격을 받은 파나소닉은 갑자기 과감한 투자를 발표합니다. 4680 원통형 전지 생산의 주도권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며 2029년까지 지금의 4배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캔자스와 오클라호마의 증설을 위한 공장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테슬라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증설을 요구할 때는 미온적이더니 파나소닉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의 속도를 낸다는 것은 한국 배터리 업체의 과감한 투자와 결단을 보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전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파나소닉의 점유율은 부동의 1위였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이 소극적인 투자 결정으로 여러 번 실기한 반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투자와 증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와 공고한 파트너십을 다졌고 동시에 시장을 확대해 나갔던 것입니다. 상황이 급변하자 일본은 한국산 배터리의 약점을 캐내고 깎아내리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학자들까지 동원하여 한국 배터리 기술은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다며 한국 배터리 기술을 폄하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쉐보레 볼트 전기차의 리콜 사태로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 전환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안전성 대신 수익성을 중시해온 결과라고 한국산 배터리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일본이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린다는 사실이야말로 일본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일본은 지금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넘어가 버린 전기차 배터리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배터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벼락치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까지 나서 이렇게 개발 독려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로라면 앞으로 일본이 전기차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니 등 일본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실용화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시장의 주도권은 한국과 중국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속이 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 도요타는 2020년대 초반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며 일본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엄청난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초반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탑재 차량 시판 계획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이 제조되고
테스트 코스에서 주행 테스트를 마쳤으며 차량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해서 시장의 관심을 잠시 끄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일본은 중국을 따라하며 반값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후의 수단까지 쓴 것인데요. 중국의 CATL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저렴한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공개했고, 일본 파나소닉은 도요타와 합작사를 설립해 배터리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CATL의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단점도 뚜렷해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엔 역부족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주행거리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것은 양극 소재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트륨은 주행거리를 늘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들고 나온 이유는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니켈과 코발트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값이 싼 나트륨을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코발트는 콩고가 전체 공급의 58%를 차지하는데, 중국의 사재기와 공급 불안, 높은 가격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 배터리 제조 기업들은 코발트 함량을 낮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발빠르게 이끌고 있는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코발트 함량을 낮춘 배터리를 개발해 중국과 일본의 저가 배터리 공세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가격이 비싼 코발트 함량을 빼거나 확연히 낮춘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개발 중이고, 나아가 코발트를 줄이고 알루미늄을 첨가한 4원계 배터리인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를 올해 하반기 양산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와 SK 역시 코발트 비중은 낮추고 니켈 비중은 최대로 끌어올린 하이니켈 배터리로 배터리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현존 리튬이온 배터리 중 주행거리와 안전성을 높이는 가장 이상적인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고도화한 기술로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과 격차를 벌리고, 한국을 따라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본과 격차를 더 멀리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엄청난 양의 니켈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세계 니켈 생산량 1위인 인도네시아에 11조 밸류 체인을 결성해 배터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아예 배터리 생산까지 하는 배터리 환경 생태계를 위해 11조 원이란 막대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이러한 배터리 밸류 체인까지 완성된다면 K배터리 연합군은 전세계 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른 리스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배터리와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가 믿을만한 사업 파트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으로 받아야 하는 전투기 사업과는 달리 경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니켈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기존 배터리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국내 최초로 파일럿 라인을 착공하며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신호탄을 쏘았고, SK이노베이션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기업 미국 솔리드 파워에 365억 원을 투자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더 오래가고 빨리 충전되며 보다 안전한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일본이나 중국보다 빨리 양산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도 세계와 초격차 승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